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AI 제국이 우리에게 목줄을 내어주었고, 중국이라는 무서운 추격자는 미국의 제재라는 철창에 갇혀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의 슈퍼 을 기업들이 전 세계의 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것을 지켜보며 배당잔치를 벌이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완벽한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지금, 우리가 가장 위험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장 화려한 불꽃은 꺼지기 직전의 불꽃이며, 진정한 위기는 아무도 위기를 말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등 뒤를 보십시오. 30년 동안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던 환자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고 링거줄을 뜯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환자의 손에 최신식 무기를 쥐어주며 깨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찰떡같이 믿고 있던 파트너, 미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역설적이게도 단군 일의 최고의 호황과 국가산업 소멸이라는 두 가지 미래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우리의 등 뒤에서 사무라이를 깨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기묘한 삼각관계 속에서 우리의 계좌를 지켜낼 마지막 탈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AI 패권을 완성하기 위해 미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천재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압도적인 자본? 아닙니다. 그들이 설계한 상상력을 현실의 물리적 칩과 기계로 찍어내줄 하청기지입니다. 미국은 제조업의 무덤입니다. 스스로 공장을 돌릴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죠. 그래서 아시아의 똘똘한 파트너들에게 생산을 맡겼습니다.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 SK하이닉스입니다. 하지만 지금 워싱턴의 정치인들과 펜타곤의 장군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파운드리 TSMC가 있는 대만을 보십시오. 중국 앞바다에 떠있는 화약고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마음만 먹고 대만 해협을 봉쇄하거나 미사일 오발 사고라도 하나 터지면 전 세계 AI 시계는 그날로 정지합니다. 엔비디아의 칩 90%가 대만에서 나오니까요. 미국 입장에서 대만은 성능은 최고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메모리와 배터리, 원전 파운드리까지 다 갖춘 완벽한 대체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보기에 한국 역시 안심할 수 없는 파트너입니다. 머리 위에는 핵무기를 만지작거리는 북한이 있고, 경제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며 끊임없이 미중 사이에서 지정학적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완벽히 통제할 수 있고 지정학적으로 안전하며 기술력까지 갖춘 플랜 B가 절실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은 아시아 지도 끝, 가라앉지 않는 거대한 항공모함으로 향합니다. 과연 미국이 선택한 그 불침 항모는 어디일까요? 미국의 시선이 멈춘 곳, 바로 일본입니다. 1980년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장악하며 미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나라. 그래서 미국이 직접 플라자 합의와 반도체 협정으로 철저하게 숨통을 끊어버렸던 그 일본 말입니다. 자신들이 밟아 죽였던 적을 30년이 지나 자신들의 손으로 다시 부활시키고 있는 겁니다. 최근의 뉴스들을 보십시오. 대만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지었습니다. 원래 몇 년씩 걸리는 인허가와 공사를 일본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24시간 철야 작업으로 20개월 만에 뚝딱 완공해버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은 라피더스라는 국책 반도체 기업을 세워 2나노 최첨단 칩을 단숨에 양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IBM의 최신 기술을 라피더스에 이전해주고 실리콘밸리의 빅테크들은 앞다투어 일본의 연구소를 차리고 투자를 단행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사정권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고 미국의 말이라면 맹목적으로 따르는 가장 충성스러운 동맹국, 미국에게 일본은 AI 제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완벽한 백업 드라이브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반도체를 직접 만들어 본 지 30년이나 된 일본이 돈 좀 바른다고 당장 우리를 꺾을 수 있을까요? 많은 한국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는 갈라파고스화되어 완전히 망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D램 메모리를 대량 생산해서 파는 완제품 시장에서는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에게 철저히 패배한 것이 맞습니다. 소니와 파나소닉의 TV가 자취를 감춘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완제품 왕관을 내려놓았을 뿐 그 왕관을 만드는 뿌리는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바로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생태계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공정을 지배하는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 장비, 이 꿈의 장비조차도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감광액과 정밀 광학 부품, 특수 밸브 없이는 단 한 대도 조립할 수 없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시장의 반 이상을 일본의 시네츠와 셈코가 장악하고 있고, 반도체 세정 장비와 검사 장비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의 점유율은 단 절대적입니다. 그들은 30년 동안 죽어있던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대만이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무대 뒤에서 조명과 음향, 무대 장치를 독점하며 조용히 티켓값을 걷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탄탄한 소부장 생태계 위에 이제 미국과 정부의 막대한 자본이 투입돼 완제품 생산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만 문제일까요? AI가 모니터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우리는 더 끔찍한 몬스터를 마주합니다. 2부에서 우리는 로봇의 몸통과 배터리 시장을 위협하는 중국의 물량 공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로봇의 핵심은 값싼 철판 껍데기가 아닙니다. 바로 로봇이 인간처럼 부드럽고 정교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관절, 즉 정밀 감속기입니다. 머릿속 뇌가 아무리 똑똑하게 계산을 맞춰도 로봇 팔이 계란을 깨지 않고 집어들거나 정밀한 수술을 하려면 이 감속기 기술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이 정밀 감속기, 하모닉 드라이브 등 시장의 7~80%를 독점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나부테스코 같은 일본 기업의 부품 없이는 테슬라의 옵티머스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도 제대로 걸음마조차 뗄 수 없습니다. 미국이 AI의 뇌를 지배하고 일본이 AI의 물리적 관절을 독점하며 대만이 칩을 찍어내는 그림. 여기에 한국이 들어갈 자리가 보이십니까? 미국의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일본이 완벽하게 부활하는 순간 한국은 위로는 미국과 일본의 기술 카르텔에 눌리고 아래로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찢기는 완벽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주식은 지금 당장 다 팔고 도망쳐야 할까요? 우리의 미래는 이미 끝난 걸까요? 절망하기엔 이릅니다. 우리에게는 판을 뒤집을, 아니 모든 불을 뽑아낼 가장 확실한 무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일본이 아무리 미국의 지원을 받고 돈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잃어버린 30년의 제조 생태계를 하루아침에 복구할 수는 없습니다. 반도체 수율을 잡고 최첨단 공정을 안정화하는 것은 단순히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밤을 새우며 공장을 돌려본 한국 엔지니어들의 갈아 넣은 경험과 피와 땀이 축적되어야만 가능한 영역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제국이 다시금 예전의 영광을 되찾고 글로벌 공급망의 메인스트림으로 완벽히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 전문가들은 그 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반도체 추격은 이미 불가능에 가깝고 대만은 중국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중국이 첨단 반도체 자급자족을 완벽히 이루어내는 데에도 10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시차, 타임갭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10년,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이 기간 동안 미국은 한국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니, 버리기는커녕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야 합니다. 미중 냉전은 길어집니다. 최소 10년은 이어질 혹독한 갈등입니다. 그 10년 동안 미국의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돌릴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당장 대량으로 퀄리티 있게 찍어낼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의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뿐입니다. 24시간 폭증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SMR, 소형 모듈 원전의 부품을 당장 강철로 주조해낼 수 있는 공장도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뿐입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법으로 막아놓은 상황에서 프리미엄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갈 하이니켈 배터리를 공급할 곳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한국 기업들 뿐입니다. 대체제가 없습니다. 한국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중국이 무섭게 기술을 따라잡고 일본이 완벽하게 반도체를 부활시키는 10년 후의 미래가 오기 전까지 지금 이 순간 2025년부터 2035년 사이의 10년은 한국의 슈퍼 을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천문학적인 돈을 긁어모을 역사상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우리의 기회는 영원히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지금 우리는 계좌를 어떻게 세팅해야 할까요? 투자의 정답은 이미 지난 2부에서 완성해 두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십시오. 1등을 넘어선 유일성을 가진 기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국 빅테크 20%,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뇌를 설계하는 룰메이커, SK하이닉스 25%, 10년간 대체 불가능한 HBM의 절대 강자, 두산 에너빌리티 25%, 원전 안보의 핵심이자 미국의 필수 제조 파트너, LG 에너지 솔루션 15%, 중국 배제를 틈타 북미 시장을 장악할 프리미엄 배터리, 삼성전자 5%, 파운드리 가치만 산정, 범용 디램 리스크 해지, 현금 10%, 기회를 기다리는 총알.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은 5년간 2.5배, 연 20%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미중 갈등의 반사이익과 일본이 부활하기 전에 독점적 지위를 오롯이 빨아들이는 완벽한 포메이션입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이 기업들의 주주로서 국가의 위기와는 별개로 철저하게 이기적인 부를 축적해야 합니다. 10년 뒤 일본이 완전히 올라오고 중국이 기술 독립을 이룰 때쯤이면 우리는 이미 10배로 불어난 자산을 현금화하고 유유히 다음 시대로 빠져나가 엑시트하면 그만입니다. 자, 길었던 슈퍼을 3부작 시리즈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두 개의 태양이 뜨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의 거대한 자본과 기술이 불타오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의 무서운 데이터와 물량이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등 뒤에서는 잠더던 사무라이, 일본이 칼을 갈며 일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강대국들의 체스판 위에서 잡아먹히느냐 올라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 기업 파이팅을 외치는 순진한 애국심으로는 이 잔혹한 자본주의의 냉전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중국에게 뺏길 범용 주식은 지금 당장 팔아버리십시오. 그리고 미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주식을 지금 당장 사들이십시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10년. 누군가에게는 샌드위치처럼 끼어 질식하는 공포의 시간이겠지만 냉혹한 투자자에게는 평생의 부를 결정지을 가장 짜릿한 질주의 시간일 것입니다. 10년 뒤 여러분의 계좌는 박살난 깡통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읽어낸 대가로 얻은 막대한 부의 상징일까요?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대만의 대안으로 일본의 반도체, 로봇 부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이 생태계를 완벽히 복구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년. 2025, 2035, 이 골든타임 동안 미국의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인 한국 유일기업,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등에 집중 투자하여 부를 거머쥐어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투자의 타이밍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어그로였습니다.